네, 손목이 시큰거립니다.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요. 서 교수님, 어떤 질병인가요?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이란 우리 요 손목에 이렇게 구부릴 때 보면은 주름이 잡히는 부위가 있거든요. 네. 그 부위가 좁아져 있는데 그 이 손목 안으로 우리 등 뒤에 보면 이렇게 힘줄이 나와 있는데 그 네. 손목을 그 손가락을 구부리는데 사용되는 그 힘줄 9개가 그 속으로 이 터널 속으로 통과를 합니다. 그리고 그 힘줄은 그 우리 우동 가락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. 국수 가락. 그런 게 이제 9개가 다발로 해서 지나가고요. 그 사이에 정중신경이라는 게 통과를 하는데 거기가 이제 염증이 생겨서 붓거나 그 손목을 많이 써가지고 거기가 두꺼워져가지고 굳은 살 베기듯이 비우돼서 두꺼워지면은 그 안에서 정중신경이 이제 압박되면서 그 마비되는 증상, 그러니까 손바닥이 감각이 떨어지거나 저리고 근육이 약해지는 그런 증상이 발생하는 거를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은 차 다니는 그 터널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뭐 상도 터널 같은데 차가 잘 다녀야 되는데 그 터널이 이제 잘못되면은 그 안에 차가 잘 못 다니는 것처럼 신경도 좀 원활하게 통하지 않는다.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, 교수님? 예, 맞습니다. 그런 거군요. 보고 제가 짚히는 게 있는데요. 저희 어머니도 양념통을 주방에서 뚜껑을 잘 못 여셔가지고 저한테 병뚜껑 좀 열어달라고 하실 때가 많고 김치 하실 때 왜 무채 같은 거 칼질을 막 하시고 나면은 손목이 안 좋아져서 네. 파스를 좀 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고 보면 여성분들이 더 취약한 것 같아요, 서 교수님. 예, 여성분들이 많이 생기는데요. 그 이유는 그 여성분들 자체가 손목이 좀 약하고 그 손목 터널도 상대적으로 작습니다. 네. 그런데 또 그 주방 일 하시면서 손목을 많이 쓰시고 또 관절이 붓고 하는 질환도 보면은 관절염 같은 것이 여성분들에게 많다 보니까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이 여성분들에게 많고요. 특히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걸 많이 사용하면서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도 많이 생기고 그 노인분들에서는 그 손주들 봐주시면서 이게 이제 손목이 약하신데 또 아기들 들고 그래 안아주고 하면서 손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기시기도 하고 또는 그 조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네. 그 손목 네. 터널 증후군이 보면은 손목을 구부린 상태에서 작업을 할 때 더 많이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주방에서 조리 많이 하시는 분 또는 이제 그 당뇨 같은 게 있으면은 그 신경염 같은 것 때문에 약해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뇨가 있으시거나 그 류마티스 관절염 그런 게 있는 분들한테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많이 생깁니다. 예,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한데 그 수술을 안 하시고서 계속 있으면은 그 신경이 계속 그 압박되면서 그 혈액 순환도 안 되고 그 신경 세포가 영구 손상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수술을 해줘도 그게 잘 돌아오지는 않고 절인 증상이 계속 남아있게 되는데 네. 그 수술은 아주 비교적 간단합니다. 우리 그 스타킹 밴드나 양말 밴드처럼 이게 꽉 졸라주고 있는 그 횡근 인대라는 게 있거든요. 그것만 탁 풀어주면은 간단히 끝나는 수술인데 그 수술 무서워가지고 그 미루시면은 나중에 고생하십니다. 그래도 무서워. 손목 터널 증후군 이렇게 예방하거나 증상을 완화시켜 보세요. 네. 첫 번째 보겠습니다. 손목 보호대인가요? 먼저 찼어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세요. 서 교수님. 그 이제 손목이 불안정하고 많이 쓰면서 오니까 그거를 뭔가 이제 손목 보조대 그 보조기 같은 거를 보호해주면 도움이 되고요. 특히 주무실 때 이제 자세를 보면은 자기 본인도 모르게 손목이 안으로 꺾이거든요. 우리 본능적으로 이게 안쪽으로 접히게 돼 있는데 이 자세가 또 그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을 악화시키는 자세이다 보니까 주무실 때 요 보조기를 하고서 이렇게 손목을 중립위로 펴주시면은 증상이 훨씬 덜한 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 비타민 D, 그 국내 연구도 있는데요. 그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이 그 보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의 발생률이 한 2.3배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. 그 비타민 D가 그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 및 그 치료에 도움을 주는 원리는 그 비타민 D가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그 신경이 손상되는 거를 막아주고 또 그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물질이 나와가지고 신경 재생에 그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비타민 D 흡수가
그 손목 터널 증후군의 예방이 됩니다. 네, 심청희님 지금 73살 할머니입니다. 왼쪽 손 4번째 손가락 쪽 손바닥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인대가 두꺼워졌다고 하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. 수술밖에 방법이 없나요? 라고 하셨어요. 왼쪽 손 4번째 손가락 쪽 손바닥? 네. 어떨까요? 이 경우는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아니고요. 아마 그 요 힘줄 가는 그 길목이 좁아져 가지고 손가락에 이렇게 구부려졌다 방아쇠 구부러지는 것을 탁탁 이게 튀기면서 구부러지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 방아쇠 손가락의 힘줄이라고 하거든요. 아마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증상이 심하면은 요거 수술로 그걸 탁 끊어주면 되기 때문에 네. 병원 진료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 저런 분들은요, 교수님 병원 가셔서 무슨 검사, 엑스레이 찍어요? 뭐 해야 돼요? 그 일단은 요게 이제 탁탁 움직이는지 예. 방아쇠 딱딱딱 하듯이 움직이는 증상이 있고요. 예. 이제 초음파 같은 거 검사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. 아침 햇살님께서 32분 해주셨는데요. 낮에는 괜찮다가 해가 지면 손목 발목이 눈물이 날 정도로 시큰거립니다. 저녁에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희한하게 그 허리도 그래. 그렇고요. 밤 되면 더 아파요. 어머님들도 그렇다고 병원 하시고. 닫을 시간에 항상. 어떨까요, 교수님? 예. 그 밤에 이제 통증이 아픈 이유를 그 이제 신경이 낮에는 이제 다른 데다 바쁘니까 거기에다 신경을 못 쓰는 겁니다. 우리 쌈할 때는 어디 부딪혀도 아픈지도 모르잖아요. 흥분했을 때는. 근데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보면 막 여기저기 누르면 아픈 거 느끼듯이 밤이 되면은 이제 거길로 이제 신경이 집중되면서 통증을 느끼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. 이제 저런 경우에는 아마 이 퇴행성 관절 때문에 아프신 거기 때문에 그냥 마사지나 이런 이제 물리치료, 스트레칭 운동 그런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